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됐네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바쁜 것도 있었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통 매년 제가 하는 일 중에 아주 루틴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다이어리에 달력을 그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이어리를 2021년부터 벌써 3년, 4년째 쓰고 있는데, 이 다이어리의 특징은 바로 그냥 종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제가 매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력을 그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2025년을 계획하면서 2025년에는 어떻게 살아볼까 라는 계획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25년에는 주요 타이틀은 바로 성숙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적 성숙, 두 번째로는 육체적 성숙, 세 번째로는 자산적 성숙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적 성숙에서는 제가 이제 불안증 같은 게 조금 있어서 이런 불안감 같은 걸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조금 더 탄탄한 정신적인 어떤 성숙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규칙적인 삶의 방식을 찾아가보고자 합니다. 삶이 상당히 불규칙해질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불안감이랑 연결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좀 불규칙한 삶이 주는 무게감 같은 게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불규칙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 삶의 방식을 좀 찾아서 마음적 여유, 심적 여유를 좀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과 지혜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을 내년에는 주요 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엔 너무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신적 성숙을 이뤄내기에 좋은 것이기에 책 읽기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을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책을 또 써보기도 했습니다. 써보는 거는 사실상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책을 쓴다는 거는 내 생각을 정리하기도 해야 되고 말을 하는 거는 한번 뱉어지면 날아가 버리지만 책은 쓰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성숙했다면 그 내용을 고치기도 하죠.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에도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 블로그로 어떤 저장 매체로 활용하기로 했고요. 이런 영상은 앞으로도 좀 더 다듬어진 영상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육체적 성숙을 말하기 전에 또 이 빈칸이 있잖아요. 이 빈칸은 아직 제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직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을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육체적 성숙은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됐죠. 근데도 불구하고 몸을 좀 잘 챙기지 못하는 제 개인적인 습관이라든가 상황 때문에 건강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자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속 가능한 운동, 즉 그냥 오늘 잠깐 운동하고 말고 이런 것 말고 뭔가 돈을 주고 배우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운동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난 거는 수영이랑 예전부터 검도를 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검도를 하는 사람들이 좀 나오는데 뭔가 정신 수양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아직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한 운동, 그리고 수준급으로 올릴 수 있는 수영이나 검도 등을 배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용 운동이라고 하죠. 보통은 뭐 골프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요즘에는 러닝 크루들이 많으니까 마라톤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번 해봤는데 스킨스쿠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이랑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사실 연습도 거의 안 하고 그냥 기본기로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레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용 운동을 좀 더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러닝이라기보다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다 라고 얘기하시길래,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끝나면 집에 와서 걷거나 뛰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퇴근할 때 좀 걸어오거나 라는 여러가지 어떤 그런 건강관리, 기본적인 루틴한 건강관리를 꼭 하자. 그 집에 와서 어떤 근육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홈트를 꼭 하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성숙이 사실 정신적 성숙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성숙하면 육체적 성숙도 이루어지게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정신적 성숙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보완 관계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산적 성숙이고요. 일단 제가 목표로 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이 일정 부분 있는데, 그 일정 부분의 대출을 좀 없애는 쪽으로 하고, 어차피 부동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사서 그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집을 사고 그 보증금만큼, 그 집에 전세를 끼고 살 거잖아요. 전세를 끼고 사니까 그 보증금만큼은 예금으로 만들어 가자. 이거는 뭐 당장 내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대출을 없애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예금으로 갖고 가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고민 없이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목표로 해서 부동산 목표 내년에는 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성장 지속과 집중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 영상에서 제가 밝혔던 것처럼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시작이 될 텐데, 어떤 향방이 있을지 내년에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흔들림이 있든지 저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의 성장에 베팅을 하려고 합니다. 무리해서 베팅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매월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주식들과 지수에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 비중을 최대로 해서 개별 주식의 비중보다는 지수 비중이 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매월 투입하는 양을 좀 등재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찌됐건 내년이 되면 조금이라도 연봉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오르는 연봉에서 제가 돈을 쓰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입량을 증대시켜서 좀 더 자산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저는 월급을 원화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원화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달러 자산, 제가 가지고 있는 원화는 최소화하고 달러 자산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 자산이 계속해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달러만 한다라기보다는 저의 나중에 은퇴 후에 꿈이 있기 때문에 해외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 계좌에 고금리로 이제 예금을 하면서 그 자산이 나중을 위해서 계속해서 불려갈 수 있도록 그런 안정적인 외화 자산도 증대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오늘 11월 5일인 시점에서 2025년을 계획하면서 세운 계획이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선은 다 제가 그었어요. 다 제가 긋고, 빨강색, 파랑색 다 제가 썼고,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하는데 보통 몇 시간 걸립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매년 하는 일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은 설날 신정을 수요일로부터 시작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보통 인사이동이 보통 이렇게 1월 중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뀐 게 매 반기 초에 인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날 바로 인사 이동이 예정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주민등록상의 생일과 실제 생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세시기 때문에 올해 2024년에 생신이 2025년에 돌아오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아버님 건강검진도 하셨고 뭐 관절 아프신 것도 다 치료를 받으셔서 제가 그걸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 생신 때 아마 이번이 칠순 생신이지 않을까 싶은데 칠순 잔치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정은 1월의 마지막 주에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25일이 토요일이니까 27일 날만 만약에 휴가를 내게 되면 25, 26, 27, 28, 29,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을 쉴 수 있게 되는 거고 31일까지 휴가를 낸다면 7, 8, 9 총 9일을 쉬게 됩니다. 뭐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뭐 어디 잠깐 바람을 쐬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저는 명절 때는 가족과 함께 하는 편이라서 가족과 함께 좀 뭔가 따뜻한 그런 설날을 보낼 예정입니다. 아직은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뭐가 없네요. 올해 2월은 윤달로 28일까지 있고요. 2월에 뭐가 없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2월이 될 것 같고 급여도 적을 것 같고 어찌됐건 2월을 잘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월에 이제 소득공제에 대한 거를 계산하는 달이 될 것 같고요. 2월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신년이 시작돼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는 그런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본격적으로 또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1월에 제가 발령이 난다면 1, 2월은 엄청 바쁘겠죠. 자, 그리고 3월로 넘어가면 3월은 보통 법인들이 3월 결산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3월 달에 되게 분주합니다. 돈도 막 이렇게 들고 나가고도 하고 배당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제 복리 차원에서 신청하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건강검진 빨리 신청해야 좋은 병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3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공휴일로 3월 3일도 쉬는 날이 됐네요. 그리고 3월은 좀 길어 보여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니까 3월도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와, 4월도 아무것도 없네요. 4월 5일 식목일인데 뭐 쉬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예전에 저와 같이 있었던 후배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일단은 까먹지 않으려고 적어놨습니다. 이때는 꼭 참석해서 축하를 해줄 예정이고요. 5월로 넘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지금은 검정색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회사는 쉬기 때문에 목요일날 쉴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2일까지 휴가를 낸다면 1, 2, 3, 4, 5, 6까지 쉬게 되네요. 와, 이때도 엄청난 또 근로자들의 휴가가 예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6일이 부처님 오신 날에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도 엄청 핫하겠네요. 그리고 5월 23일은 제 사랑하는 딸 지민이의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6월은 6월 6일 와 2025년은 연휴가 상당히 기네요. 연휴가 상당히 길어서 놀러 가시는 분들, 여행 가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도 금, 토, 일 3일을 쉬게 될 것 같고요. 현충일 날 또 뭐 5일부터 출발하시는 분들 많겠네요. 그리고 프로프로의 파킹 사업자 등록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7월로 넘어가면 일단 7월 3일 제 생일이네요. 그리고 제가 스테이 숨쉼을 7월 3일에 오픈했기 때문에 매년 제 생일이 곧 스테이 숨쉼의 오픈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7일은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니까 회사에서 뭐라도 좀 주겠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은 재산세 납부일이니까 체크해보고요. 8월달은 광복절. 와, 광복절도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 토, 일 또 쉬게 될 것 같고요. 8월에는 엄마 생신이 있네요. 저희 엄마도 생신을 음력으로 세시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당 생일과 좀 다르게 이렇게 생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8월 다음에 9월인데 제가 이걸 잘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8월 다음에 9월을 그려야 되는데 10월을 그리는 바람에 이렇게 9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그때도 재산세 납부일이에요. 세금은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제가 원래 그 마라톤을 예전에는 꾸준히 뛰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못 뛰고 있는데 보통 춘천 마라톤이 10월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정도부터 아마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엔 춘천 마라톤, 좀 대표적인 마라톤이죠. 여러 가지 대회 중에 큰 대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춘천 마라톤이라서 한번 이때는 좀 체력을 좀 기르고 해서 춘천 마라톤을 신청해서 한번 뛰어볼까 싶습니다. 9월도 뭐 별거 없네요. 9월도 별거 없고 10월, 와 10월이 진짜 대박입니다. 2025년의 10월은 정말 대박이에요. 왜냐? 10월 3일 개천절, 4일 토요일, 이때가 저희 할머니 기일이시고요. 3, 4, 5 추석이에요. 6 추석이고요. 7 추석입니다. 그리고 8일은 추석이 아마 일요일에 겹쳐서 대체 공휴일이 생긴 것 같고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에다가 10일날 휴가를 쓰게 되면 8, 9, 10, 총 10일에 엄청나게 긴 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엄청 핫한 주들이 있네요. 지금까지만 해도 한 3,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25년은 여행의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저도 뭐 휴가를 잘 쪼개가지고 좀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이렇게 초반부터 핫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11월도 뭐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1월도 그냥이고요. 이때 좀 추워지겠죠. 또 지금이 11월이니까요. 12월 넘어가도 뭐 별거 없고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사실상은 크리스마스 26일 또 휴가를 쓰면 하나, 둘, 셋, 넷 4일 또 쉴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되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2025년은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2025년 알차게 잘 보내볼 수 있도록 또 이 다이어리와 함께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